토지 임대차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임대차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좀 알고 계신데, 토지 자체만 임대차하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 임대차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조금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볼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관련된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혼동이 있고 또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토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임대차를 하면서 임대차를 하되 그 임차인이 그 지상에다가 빌린 토지 위에 지상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 건물을 임대차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나중에 철거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아니더라도 5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임차인 비용으로 지은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식의 약정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 위에 지어놓은 그 건물을 어떻게든 정리하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합의가 임차인의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강행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 있는 규정은 민법의 지상권 부분과 임대차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민법의 임대차 부분에서는 지상권 부분을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상권 부분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야 이제 당연히 지상권 계약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훨씬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편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준용하는 그런 조항이다 보니까 지상권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법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렇게 해서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법 임대차 편인데요. 지상권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건물이 현존할 때는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2조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상으로는 좀 혼선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이제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래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그 임대차 관계에서 예를 들면 임대차 관계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 그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그 배타적 소유권 행사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런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매수청구권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그 소유의 어떤 지상물의 현존 가치를 회수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임대인이 그걸 사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갱신을 조금 더 해주게 되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 토지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존속을 좀 길게 하자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멀쩡한 그 지상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경제적인 낭비 이런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서 두 사람 간에 아무리 뭐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그냥 철거해버리고 또는 계약기간 끝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상 건물,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그냥 헐값에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귀속시켜버리고 이런 부분의 합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이런 그 강행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현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많은 판례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과 그다음 판례의 그 어떤 그 태도, 취지, 해석 방향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 일단은 그런 대처하는 차원에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98다의 2389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명도 사건인데 그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이제 기간돼서 나가줘, 비워줘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매수 청구권이 이제 쟁점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물론 뭐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죠?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그냥 철거하기로 하는 이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643조에서 정하는 그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52조에 따라 무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맞는 법의 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판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01년도 다의 42080 판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 철거 사건이네요. 건물 철거를 기간 끝나면 이제 건물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건물 철거해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도 이제 토지 임대인이 원고가 되고 그 임차인이 피고가 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다.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매수 청구권의 요건이 뭔가, 입법 취지에 따른 요건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652조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될 것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 이 판례에서 이제 그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임대차가 만료하기 전에 그런 이제 합의를 뭐 건물 철거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 시작하는 단계에서라든지 또는 임대차 도중이라든지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그런 미리 이제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그런 약정이라면 무효지만 또 반대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또는 종료되는 즈음에 그런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외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외는 임대차 계약 조건이나 그 다음에 계약 체결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매수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임대차 기간을 아주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아주 길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건물의 어떤 효용 가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그 토지 임료보다도 훨씬 싸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대표적인 것일 수가 있는데,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이제 소송해가지고 원래 임대차 관련된 소송을 해서 그 뭐 철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판결이 났는데, 임차인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될 어떤 의무,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어떤 사정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매수 청구권까지 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사정이 엿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효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더 고민스럽죠. 임차인이야 사실은 뭐 그런 합의, 뭐 계약 기간 끝나서 철거한다, 또는 뭐 그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인한테 준다. 또 심지어는 뭐 그 계약 기간 끝나서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지을 때부터 명의 자체를 그 임대인 명의, 토지 임대인 명의로 그냥 해두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몸만 떠나가는 그런 식의 합의도 실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임차인 입장에서야 뭐 이제 그런 합의를 했지만 그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말을 바꿔서 나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그 강행복귀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사실 그 원래 했던 약속, 철거 약정, 양도 약정 이런 부분들이 무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런 약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저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그거를 행사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마음이 가볍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토지 몇 년간 받은 뭐 토지 임대료 이상으로 그거보다 훨씬 큰 금액의 건물을 사줘야 되는 건물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이제 안게 되면은 이 큰 낭패인 거죠, 사실은.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 월세 받아서 그걸 뭐 했나 도대체. 이 건물 필요 없는 건물. 특히 이제 이게 그 임대인이 원치 않은 그 건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이제 그 법률 자문 같은 거를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법 자체, 지금 매수청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플렉서블하지 못한, 유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게 토지 임대차의 어떤 원활한 계약 진행 이런 부분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임대인이 토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돈 몇 푼 받아서 이걸 차라리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뭘 했다가 나중에 매수청권이라고 하는 덤탱이 이런 부분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임대를 주지 말자 이런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원활한 경제 활동 이런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개정돼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이제 그게 매수청권이 있고 또 강행 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행법 하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결국 그 부분을 의식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판례 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좀 잘 담아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비 이런 정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계약서가 되거든요. 이 계약서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 철거한다 이런 식의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건물에 관련된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뭐 신축 비용이라든지 뭐 시설비라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대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뒷부분이 핵심인데 왜 그러는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만 하게 되면은 매수청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 서술을 좀 했습니다. 임대차 개시 후 7개월간 무상임차하고 이렇게 했죠. 7개월 정도에 공짜로 빌려주는 그런 계약이다. 그리고 그 후에 약정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약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계약서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계약에 임차인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임차인도 이게 건물 철거를 내가 하면서 요런 부분에 혜택을 입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도장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분쟁을 할 때, 그 임차인이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나중에 뭐, 그 분쟁이 났을 때 임차인들이 보통, 그걸 뭐 임대인이 요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요 정도 문구가 이제 적혀져 있으면, 그 여러 가지를 고려했구나, 적어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할 기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정 부분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부연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약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임대차 약정을 잘 하는 것과 아울러서, 특히 이제 이 토지 임대차의 어떤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잘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소전 화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재소전 화해는, 두 사람 간에 예를 들면 임대차와 관련된 재소전 화해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바로 두 사람 간에 법원에 화해 신청 같은 걸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합의가 됐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이제 화해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말을 뒤집어서 그걸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만 아까처럼 그런, 철거, 약정, 그 다음에, 아무리 일정 기간 무상임차하고 또 약정임대료도 싸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도 분쟁의 여지는 이제 있는데, 그런 분쟁의 여지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를 해놓게 되면은 훨씬 더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가능성, 다른 분쟁의 여지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재소전 화해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재소전 화해가 거의 이제 두 사람이 미리 합의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장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법원은 그냥 두 사람이 합의했군요. 특별한 다른 의견 없죠? 라고 해서 이제 법원이 확인시켜주고 판사가 결정해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판사의 결정이 비교적 쉽게 나는 합의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법원도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재소전 화해로 담기는 부분들을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희생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 임대차에서 매수 청구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보통의 판사는 그걸 이제 합의됐다는 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재소전화를 통과시켜 주는데 또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판사일 경우에는 이게 과연 매수 청구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경계를 하고 임차인에게 거듭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소전화에도 잘못하면은 강행법규 위반의 문제가 문제로 인해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재소노회를 한 2군데 정도 신청을 하는 그런 좀 요령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이제 2군데 다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그 리젝트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2군데 중 1군데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이죠. 그런 안전판을 가지는 그런 요령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